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9의 그래프와 직선 y는 bx 마이너스 ab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차 함수와 직선이 안 만나는 거죠. 우리 2차 함수와 직선이 안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없는 거예요. 교점이 곧 연립방정식의 해인데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는 겁니다. 두 식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y 같으니까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넘겨서 쓰겠습니다. 바로 2x제곱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bx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4a 플러스 b의 x 플러스 9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ab는 0. 만나지 않으려면요, 우리 근이 없는 거니까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이 해가 없을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이용합니다. 판별식을 써보면요. b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16a제곱 플러스 2배 앞에 거도 있고 8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 여기다 씁니다. 8 곱하기 이거 8, 9, 72에 8ab 이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8ab가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사라지고 16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71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72 이거 조건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기 때문에 부등식 문제인데요. 자연수 이거 만족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A, B가 있을 때요.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보는 게 경우의 수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큰 수, A 기준으로 자연수니까요. A가 1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가 1이면 B가 이거 16 되겠죠. 16 넘어가서 빼주면은 56이 되겠네요. B제곱이 56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B값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작은 1부터 그래서 7, 7,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2일 때 보겠습니다. A가 2면 2의 제곱 4 곱하기 16하면 64가 돼요. 자, 64를 넘겨서 빼줍니다. 빼주면은 8이 되겠죠. 8. 자,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B값이 되는 게 1의 제곱, 2의 제곱 4죠. 3은 안 되죠. 3의 제곱 9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이 값이 9 곱하기 16이라 72보다 커지죠.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네요. 개수가 그래서 7개, 2개 더하면 총 9개가 답이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 나왔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쓰인다 그랬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4a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1분의 여기 다 씁니다.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럴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 값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이 제곱은 합과 곱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a니까 제곱해주면 16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요 값이죠. 마이너스 2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10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정리해서 써보면 6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자,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범위를 알아내야 돼요. 문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고 무조건 다 실근이 나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요. 자, 실근 가질 조건,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식에서요. 판별식을 써보면요. 4분의 판별식 쓰겠습니다.
항상 이게 지금도 보면 알파 베타가 사라졌죠. 알파 베타가 소거된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쓸 때부터. 그리고 문제 자체가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b 제곱이요 2a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a 제곱 되겠죠. 자,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이게 2차 부등식 문제예요. 근데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원래는. 자, 2차 부등식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차함계수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요. 일단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게 인수분해 AA 3, 1에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죠. 얼마를 대입해야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냐. 사이값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값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문제가 근데 똑같죠.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범위가 더 넓었어요. 넓었으면은 얘랑 둘 다 만족하는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다행히 똑같으니까 이걸 몰라서 답은 우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식 이제 보면요. 최대치수 구합니다. 6으로 묶어주면요. a제곱 더하기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완전제곱 반의 제곱인 3분의 1을 제곱해서 9분의 1 필요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6에 a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되고요. 요거는 6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더하기 6 그럼 요 값이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6 되겠네요. 요 값이 계산하면 3분의 16이 됩니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이건데 꼭지점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 범위에 속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 3분의 16 이거 하나 갖고요. 최소값이고요. 최소값.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1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1과 3 중에서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더 많이 쭉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3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3을 요 식에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요 식에 3을 대입을 해보면요. 9, 6, 9, 54 더하기 3, 4, 12 더하기 6 이렇게 더하면 66이 되고 6 더하면 72 이렇게 됩니다. 72와 3분의 16 문제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곱하기 3분의 16 하면 되겠죠. 3을 약분하면요. 3, 2, 6, 3, 4, 12 24와 16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384가 나옵니다. 이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의 그래프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점 p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k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잘 보세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식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다.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등식을 잘 보세요. 이 등식. 등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고요. 어떤 문자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요. k 입장에서 볼게요. k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k에 대해서 어떤 걸 집어넣든지 간에 뭔가를 만족하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이 식을 k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좌변은 그냥 y만 있고요. 우변에 k가 있는 게 있죠? k가 있는 1창 이거를 정리 묶어보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k 그 다음에 k가 없는 게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개수 비교를 해보면요. K 입장입니다. K의 개수가 우변은 있는데 좌변은 없죠. 없다는 거는 이제 이게 0 되면 되는 거죠. 이 값이 0. 그리고 상수항, K 입장에서 상수항은 여기서 2x제곱, 좌변은 y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x값은 1이고요. 자, x가 1이면 이거 2죠. 그러면 y도 똑같아야 되니까 y값 2. 그래서 1,2는 꼭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2. k값에 관계없이 점 P점의 좌표가 1,2가 되는 거예요. 점 P가 근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돼야 된다. 1,2가 그래프의 꼭지점. 그러면 우리 2차식 작성을 하는데요. 작성을 할 때 2차함수 그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이고요.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꼭지점 좌표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표준형이고요. 이게 절편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 아래식은 풀었으면은 우리 a의 2차 방식 작성한 거 이제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 이렇게까지 알면은 요것 중에서 편한 걸로 골라 쓰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편한 걸로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꼭지점 좌표 이렇게 주어졌죠? 우리 2차 함수식을 구하는 건데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부터 식을 쓰는 겁니다. 요거하고 2차 함계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알 수 있죠, 바로. 그래서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이거를 전개시키는 게 편한 거예요. 이 문자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표준형 바꾸는 것보다요. 이런 방향성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여기서 저런 것들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개시켜보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에 2 곱하면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k값이 4가 되면 다 맞죠? k값은 4가 답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y축이 두 점, y축이 점 P와 또 다른 점 Q에서 만난다. 그림이 있습니다. P와 Q에서 만난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선분 PQ와 만나고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RS라고 할 때. 자, 뭐냐면 이게 y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S와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점을 S와 R이라고 할 때요. 사각형 PRQS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런 과정을 서술하랍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에서 좀 알아둘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렇게 밑변이 공유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을 구할 때 합을 구할 때 얘를 같은 밑변으로 만약에 보면요. 이렇게 높이가 이 높이가 h1, 이 높이를 h2라고 보면요. 이 왼쪽의 넓이는요. 이 밑변 길이를 제가 a라고 볼게요. a라고 보면 2분의 1 ah1 오른쪽은요. 넓이가 2분의 1 AH2 해서 이거를 2분의 1 A로 묶어보면 H1 더하기 H2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그냥 이거 두 개 합친 거를 높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밑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친 거를 높이라고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기 적용시키면요. 이 RS, 이 길이 있죠.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예요. 밑변으로 보면은 여긴 높이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합은 어차피 이 P점에서부터 Q점에까지의 요 거리니까 요 X좌표, Q의 X좌표 있겠죠. P의 X좌표는 0이니까요. Q의 X좌표만 알면은요. 높이는 그냥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바로 두 삼각형 넓이의 합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Q점은 교점이죠. 두 곡선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y 같다고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과 여기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풀어보면요. 넘기겠습니다. 좌변 넘기면 2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3 사라지죠? 이렇게. 그리고 2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4. 그래서 해가 0과 4. 0은 여기 원점, 이거 P점이고요. 4가 Q점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으로 봤을 때 이 넓이, 높이는 4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변, S부터 R, RS 길이가 최대가 돼야지 이 넓이도 최대가 되겠죠?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4로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길이, 밑변의 길이가 최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요, S의 Y좌표에서요, R의 Y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S의 Y좌표에서 R의 Y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이 X좌표를 K라고 둘게요. K라고 두면, S의 Y좌표는요, 여기에 K를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R의 Y좌표는 이 값에 K를 집어넣은 거.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겠죠? 빼보면, 이거 빼면 마이너스 2K제곱.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빼주면은 플러스 8K. 빼주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돼요. 요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봐도 되고요. 좀 빨리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이거 근을 구하는 것처럼 합니다. 0하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 2k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 혼자 할 때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암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의 근이 4가 나오죠. 이거의 절반. 이거 나는 2. 그래서 k가 축의 위치가 k가 2일 때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28은 16 해서 최대값이 8이 돼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요, 축의 위치 빨리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편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올 때마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k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k는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암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면요, 아까 2분의 1 곱하기 공통으로 보는 이 밑변이 8 나왔죠? 8 곱하기 높이, 두 개 높이 합친 거 4, 0부터 4까지 4. 2가 약분되고 28은 16. 최종 답이 16이 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이차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2a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 b라고 하자. 점 a를 지나고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할 때 선분 bc의 길이는 3이다.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가요. 이 식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위의 식의 이차함계수, 이거 이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고요. BC의 길이가 3이래요. 이 길이가 3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 이차함수 식을요. 이거 2x로 한번 묶어보면요. 2x로 묶어보면은 x-a 되겠죠. 그러면은 x절편이 0과 a가 되기 때문에요. 자, 0은 원점이고요. B점의 x좌표가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C점의 A좌표는 A 플러스 3이 되겠죠. 지울게요. 그리고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이 A 꼭지점도요, 이 A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지점 좌표를 구해 볼게요. 꼭지점 좌표는요, 여기서 0과 A이기 때문에 중간인 2분의 A가 X좌표가 되고요. 2분의 A를 대입하면은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A를 대입을 해보면요. 여기 대입할까요? 2분의 A 대입하면 A 곱하기 2분의 A에서 A 빼면 마이너스 2분의 A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y좌표가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쓸 건 다 썼고요. 이제 요 오른쪽 y는 요 fx 함수가 x절편이 2개 주어졌고요. 요 점을 지나죠. fx 식을 구할 때 x절편이 주어지면은 이차함수 식 중에서 절편 이용하는 식,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이 식 이용해서 요 함수식을 구해 볼게요. 이차함계수도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a와 a 플러스 3 지나게끔 이차함수식을 쓰면요. fx라고 할까요? 이거는 fx식은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점이 하나 또 있죠? 요 a점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지난다. 이 점을 대입하면요. 식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a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에 2분의 a 빼기 a면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럼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도 2분의 a 대입하면은 2분의 a에서 a 빼면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요 값이요.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이렇게 돼요. 이 양변 곱해볼까요? 하나 지워지고요. a도 0은 아니니까 하나 나누면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럼 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2를 한번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2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좌변 넘어가면 a 되고요. 마이너스 6 우변 넘어가면 6. 그래서 a 값이 6 이렇게 구해집니다. 묻는 문제가 삼각형 ACB의 넓이에요. ACB 이렇게 보면 밑변 길이가 3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3 높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높이는 요 A 좌표 구하면 되겠죠. 요거의 절대값 씌운 게 높이 됩니다. A가 6 구했으니까요. 6을 대입하면은 36 나누기 2 하면 18. 절대값 해주면 뭐 18 되겠죠. 높이가 18이 되겠네요. 길이가. 3 곱하기,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요. 2가 약분되면은 9가 되고요. 3, 9, 27. 넓이는 27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차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5a 대 5b는 2대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y는 2-x제곱이면 꼭지점이 0,2가 되겠죠. 0,2 여기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요. 위로 볼록,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y는 kx라고 했고요. 직선이죠. 이 직선은 특징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양수 k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요. 이렇게 a, b라고 하고요. 5a 대 5b가 2대 1. 여기 5점이고요. 요 길이비가 이렇게 길이비가 2대 1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교점은 중요한 게 우리 그래프에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이 두 그래프가 있죠. 이 두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x 값이 x 좌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y 값이 y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2대 1이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면 이게 닮음이에요. 즉각, 즉각. 여기 공통이죠. 막국지가. 그래서 AA 닮음.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대 1이면요. 요 x좌표 길이, 요 절대값도 요것도 2대 1이 됩니다. 요 길이 비율도. 요것도 비율이 2대 1. 그러면 지금 0을 기준으로 2대 1이고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가 될 거예요. 그림상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길이가 1이 되겠죠. 위로 블록이고 기울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미지수를 제가 여기를 알파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 x좌표를. 그럼 알파 값은 양수가 될 거고요. 요구의 좌표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두 근
두근 x값입니다. x값 봐도 되고 y값 봐도 돼요. x값 보면은 x가 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의미는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차 함수 얘하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2-x제곱이 kx에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y 소거시킨 겁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 이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넘겨보면요. 넘겨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kx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되겠죠. 이 근의 두 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 나왔죠? 그럼 이용해야 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C값, 상수항. 요거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근의 곱하고 상관이 있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a분의 c 마이너스 2가 되죠. 알파 제곱이 1 되고요. 알파 값은 뿔마 1인데 아까 그림에서 부호 양수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1만 됩니다. 양수 k에 대하여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k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다음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5a분의 1 더하기 5b분의 1의 일정한 값을 갖기 위한 k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자, 이차함수 위로 블록인 게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y는 mx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이거는 원점을 지나겠죠? 원점이 이쪽에 원점이 있다고 볼게요. 두 점을 a, b라고 이 점이 a,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점 a,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점이 알파, 이 점이 베타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이건 교점이죠. 교점 x좌표. 교점은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요식과 요식 연립방정식 세운 게 요거고요. 자,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마이너스 2m, 곱이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특별히 좀 가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면 돼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합이 이거 된다 그러면 뭐 정리해서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믿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면 x제곱에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mx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mx 이것도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k는 0 그래서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나오고요. 곱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확인해도 되지만 실전에서는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넘어가면 됩니다. 공부할 때는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죠? 자, 이럴 때 두 점 A, B는 직선 Y는 MX 위의 점이므로 A 좌표가 알파, M 알파. 이 점 좌표가요, 이제 알파, M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점은 베타, M 베타가 되겠죠. OA의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가다. OA. 요 길이 구하는 겁니다, 요 길이. 이 길이는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우신 분은 바로 쓰면 되고요. 그게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그래서 루트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에 x 요거 알파 부호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y값 요 길이 m 알파의 제곱이니까 m 제곱 알파 제곱 되겠죠. 요거 알파 제곱으로 묶어보면요, 이렇게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요 알파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1 플러스 m제곱. 여기서요 알파 값이 0보다 작다고 돼 있어요. 베타는 크고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주면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에 1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알파의 가가 있죠. 가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루트의 1 플러스 m제곱 요게 가가 됩니다. 그 다음 과정에 5a분의 1, 5b분의 1이 여기 있죠?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있고 는 이렇게 있었고 이것도 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가 생겼죠. 나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위에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가요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 쓰인 거고요. 가 그대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값을 구해내야 되겠네요. 요 값을 여기서 근각계수한계 요거 알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요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요 어떤 관계식이냐면 이거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m입니다. 제곱하면 4m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8k 여기서 제곱 풀어주면요 알파 빼기 베타가 원래 뿔마 루트의 4m제곱 플러스 8k인데요 여기서 알파 베타가 더 크죠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은요 마이너스의 루트의 4m제곱 플러스 8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에 들어가는 거는 8k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 쓸게요. 자, 나는 8k. 아까 요 값이 가였죠? 가는 루트의 1 플러스 m제곱.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갖는 일정한 값을 t라고 하자. 자, 그러면 t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요거 제곱한 겁니다. 가로넣기 문제는 다 이해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놓은 거는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t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를 정리하면 이 식이 된대요. 따라서 기억이 m에 대한 항등식음으로요. 항상 지나는 거니까요. 항등식입니다. k는 얼마다. 여기만 잘 보면 돼요. 이 식에서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m제곱의 계수 요 값이 0이 돼야 되고요. 상수항에 해당하는 요 값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0 되려면 1 빼기 k제곱 t제곱이 0이고요. 1 빼기 k제곱 t제곱이 0. 요것도요. 요 뒤에 있는 2k에 마이너스 k제곱 t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연립방식 푸는 건데요. 빼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 똑같으니까 어차피 1과 2k 같아야 된다고 봐도 생각해도 되고요. k 값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빼서 1 빼기 2k는 0 따라서 k는 2분의 1 다도 구했어요. 이때 얘는 k분의 1이다. 그래서 가나 다 구했죠. 가나에 알맞은 식 fg라고 하고요. 다에 알맞은 수를 p 그럼 p 값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f에도 집어넣고 g에도 집어넣어서 곱하라고 했네요. 자, 2분의 1 여기 가에 이 자리에 m자리에 2분의 1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에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더하기라면 4분의 5가 되겠죠. 이 값이 루트 4분의 5가 되고요. 지함수에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아까 나가 이거였어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 나오겠네요. 이거는 4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루트 4가 2니까요. 이렇게 약분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거 2만 남아요. 2 루트 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1은 0이고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조건 중에서요. 나 조건을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차 함수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3일 때 3일 때 어떤 값이 있겠죠? 값이 있을 텐데 이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요. 이 y 값이 지금 요 점보다 항상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차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위로 볼록이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값보다 작은 값이 항상 존재해요. 위로 볼록은 될 수가 없고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고 아래로 볼록에서도 여기가 가장 작은 점이 되려면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좌표가 3,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은 0 그랬죠?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0 지난다 그랬어요.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3일 때 갔죠? 1, 2, 3 돼요. 요 정도 들어가고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니까요. 3일 때 아래쪽 여기 꼭지점 그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대칭 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알 수 있죠? 대칭에 의해서 이 길이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더한 5가 됩니다. 이차 함수는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게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보기 보면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F5는 0이다. 그림에서 5일 때 0 나오죠? 대칭에 의해서. 맞고요. 니은 F2분의 F6의 대소 관계입니다. F2는 6이죠. 2일 때의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분의 1은 1보다 작죠? 이렇게 되니까 2일 때와 2분의 1일 때가 더 크겠네요.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6은 이쪽이에요. 6일 때의 값. 요거 1부터 자, 멀리 갈수록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2분의 1만큼 줄어들면 된 거고요. 6은 여기서 1만큼 줄어들었죠? 요거의 대칭점은 5와 2분의 1은 요 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6일 때의 값이 더 크게 나와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f0이 k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x의 두 실근의 합은 11이다. 지금 우리 이차함수를 볼 때는 이게 결정이 완전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확실하게 식을 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차함수는요, 3개의 정보를 알면은 우리가 이차함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점 3개를 알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꼭지점은 중요한 점이라요, 2개의 정보 역할을 해요. 꼭지점과 한 점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또 뭐 x절편 2개하고 나머지 한 점.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 절편, x절편 2개가 주어졌죠? 요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일 때 이 y값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를 2개 알고 있고 하나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f0k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도 미지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히 알지는 않은 거지만 하여튼 k로 표현할 수 있어요. k가 어떤 값이 주어진다면, 안다면 그때는 이제 이차 함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감각을 키울 때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F0이 K라고 했어요. 요거를 이용해 보면요. 이차 함수 식 작성을 하겠습니다. 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제가 3가지 있다고 했죠? 1번, 2번, 3번. 일반형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a에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그다음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래서 요 2번과 3번의 그래프 그리기 좋은 겁니다. 2번과 3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5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요, 2차 함계수는 모르죠. a라고 갖고 절편이 1과 5입니다.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돼요. 자, 요 값에 0 대입했을 때 k 나오는 겁니다. 0 집어넣으면 5a 나오죠. 5a가 k. 그래서 a 값이 5분의 k 이렇게 구해져요. a가 이제 5분의 k인 거 알았죠. 문제가 fx가 kx의 두 실근의 합은 11이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fx는 kx. 요거하고 kx. 는 kx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거 풀어보면 이거 방정식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제 k 사라지겠죠? 5 곱하고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나오고요. 우변은 5 곱하면 5x. 이리로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는 0. 하면 여기서 2차 방식은 2개 나오죠? 그리고 판별식해보면 b제곱 빼기 4ac 하면 양수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고요.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11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네요. 최종 답이 아니라 이것도 맞는 거니까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4일 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최대최소 문제인데요. 최대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보통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요. 일단은 바꿔보면은 y가요 3a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x제곱 요 뒤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완전 제곱 되려면은 반의 제곱인 1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 써줍니다. 3a에 요 앞에가 x-1의 제곱 되고요. 요 바깥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3a 되겠네요. 이거 뒤에 거랑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차함 계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무지수이기 때문에 a를 분리를 시켜야 되기 논리력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a가 0보다 클 때 한번 해보고 작을 때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0보다 크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이 꼭지점의 x좌표는 1이 돼요. 이건 알 수 있죠. 1.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 2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최소값이 주어졌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최소는 언제 갔냐? 지금 이 범위 자체가 꼭지점 요거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아래쪽 이렇게 되면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즉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면요. 1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 대입하면 편하겠죠? 1 대입하면 사라질 거고 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요 값이 마이너스 24가 되면 됩니다. 이거 풀어보면요. 넘겨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고요. 인수분해해보면 aa 46 24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요. a 값이 4와 마이너스 6인데요. 요거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논리입니다. 0보다 크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되겠네요. 만족하는 거 하나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도 해봐야 되겠죠.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수면은 2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위로 볼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꼭지점은 여전히 좌표가 1이고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자, 이때는요 최소값을 언제 갔냐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하고 요건데 지금 여기는 간격이 2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은요 요거보다는 여기가 편할 것 같네요. 요 식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1 되고요. 3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6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요 값이 마이너스 24가 돼야 돼요. 요거 우변은 넘길게요.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a제곱 될 거고요. 9a에 a 10a인데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0a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4는 0. 인수분해 해보면요. AA 2하고 12 곱하면 24 되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지. 이렇게 붙어야지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와 여기서 10이 나오는데 0보다 작을 때 풀고 있죠. A는 마이너스 2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4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거예요. 상수 A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면 최종 답은 2가 됩니다. 이차함수 fx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o-x는 f의 o 플러스 x이다.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는 특징이 축의 대칭이죠. 이 함수도요, 이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표현인데요. 보면은 x에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한번 1 집어넣어 보면은 1 집어넣으면 f의 4와 f의 6이 같죠. 4일 때와 6일 때가 같고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데 4일 때와 6일 때의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똑같이 나오고요. 2 대입해보면 f 3일 때와 7일 때가 똑같은 거예요. 3을 대입했을 때의 값과요, 7을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은 위치. 3일 때 만약에 이 위치에 나오면 7일 때도 이 위치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어디냐면 이게 5가 되겠죠? 5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요거는요, x는 5 대칭인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그럼 축이, 대칭 축이 이제 5인 거 알 수 있고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2점 1,24와 6,-6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축 주어졌죠? 나머지 정보 2개 있죠? 그럼 이차함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차함수 식을 작성을 합니다. 이차함수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자, 이차함수는 우리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식이 일반형, 1번 모양, 그 다음에 2번 표준형,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거죠. 꼭지점 좌표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x 절편 주어진 거. 그래서 2번이나 3번이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거예요. 문제는 보통 1번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식변형을 통해서 2번이나 3번으로 바꿉니다. 보통 언제 이제 편하냐면요. 꼭지점에 관련된 게 주어지면 2번이 쉬운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던가 아니면 요거 대칭 축이 주어진 경우는 2번이 쉽습니다. 그리고 x절편이 둘 다 주어졌을 때는 3번이 쉬워요. 둘 다 주어졌을 때요. 그리고 임의의 점이 3점이 주어지면은 이 일반형 1번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을 할지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 접근해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축을 알고 있죠? 그럼 아까 여기 2번 그 표준형을 이용하겠습니다. y는 이차함기수는 아직 몰라요. 5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q 이것도 모릅니다. 여기 2점을 대입하겠습니다. 1일 때 24 나와야 돼요.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a 플러스 q 이 값이 24고요. 6 대입하면요. 6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죠. a 더하기 q가 마이너스 6. 어떤 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거 빼주면은 q가 사라지겠죠. 빼주면은 15a는 30. 그래서 a 값이 2가 나오네요. a가 2 대입하면요. q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식이요. 2에 x-5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꼭지점이 5,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기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대칭축이 아까 5였습니다. 5. 니은 4, 8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6이다. 이차함기수 양수인 거 알았지? 이제 이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5인데 범위가 4부터 8이에요. 4부터 여기서 8까지 이렇게 갑니다. 꼭지점 5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이 올라가겠죠? 최대값은 8일 때 같겠죠? 8일 때. 그래서 8 대입해 보면은 8 대입하면 8 빼기 5는 3의 제곱 9. 2, 9, 18 빼기 8 하면 10 나오네요. 최대값은 6이 아니라 10이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디귿 gx는요. f의 x 플러스 5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의 마이너스 x는 gx이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배우신 분은 일단 보세요. f 함수에요. x가 들어있던 자리에 x 플러스 5가 들어가 있죠. 이거 이차함수 평행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x축으로 5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5가 들어가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f 함수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g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f 함수가 축이 5에 있었죠.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y축이 대칭축이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y축 대칭. gx는 y축 대칭이고요. 그럴 때 g의 마이너스 x가 gx다. 요게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도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 집어넣어 보면요. 1 집어넣어 보면 g의 마이너스 1일 때와
g의 1일 때가 똑같죠.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똑같이 나와야 되고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요 식을 이거 보고 이거 y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이라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용어는요. 이거 알고 있는 학생은 우함수 맞네 바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평행이동을 안 배웠으면요 그대로 가면 돼요. f에 x 플러스 5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에 x 자리에요 x 플러스 5가 들어가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5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x제곱 빼기 8이 됩니다. 이게 g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이 여기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x 집어넣어서 식 비교하면 어차피 제곱이 있기 때문에요. g의 마이너스 x도 똑같이 제곱해주면 2x 빼기 8이 나오고요. g의 x도 2x 제곱 빼기 8이니까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디귿도 참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fx가 f0과 f4는 같고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0일 때랑 4일 때의 값이 똑같죠. 자, 이차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 정보 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은 값을 가지면 이렇게 y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으면은 요거 x좌표가 이렇게 두 개 주어졌잖아요. 지금 0과 4. 그러면 대칭축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축이 방정식이 x는 2. x가 2일 때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에 더하기 절대값의 f4는 0이다.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일단 이건 양수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러면은 요 값이요 음수가 돼야지만 이게 더해가지고 0이 될 수 있겠죠. f-1은 음수인 거 일단 알 수 있고요. 부호가 f4에 한번 부호를 생각해 볼게요. f4가 여기 좀 이렇게 너무 넘어가 보면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은 값이 돼야 되거든요. 절대값은 똑같으면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라고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f의 4 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우변 넘어가면은 이 값과 4죠. f-1과 f4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죠. 이렇게. 같다 하면 아까 축이 2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4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안 나오죠. 축이 2라는 거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f4 값은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음수고 f4는 양수인 거 알 수 있어요. 이때 함수 fx의 또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f3의 값을 구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f를 구해내야 되겠네요. 이제 축은 2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이 식도 하나 있는 거죠. 이것도 절대가 없는 거랑 표현해 볼게요. f-1 더하기 양수니까 그대로 f4는 0 이렇게 여기서 식 하나 나오는 거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여기서 식 하나 나오죠. 식 3개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 언제 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범위도 있어요. 다 꼭지점도 x좌표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차항 계수가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프를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해볼게요. 양수라고 하면요, 지금 축은 2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예요. 마이너스 2 이건 4칸 떨어져 있죠. 4만큼 떨어져 있고요. 5는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 떨어진 게 더 많이 떨어져요. 여기 짧게 떨어지고요. 이런 경우 좀 최소값은 어차피 꼭지점이 정의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의 y값이 이렇게 y값이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 나머지 조건도 만족하나 볼게요.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과 f4 더한 값이 0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을 좀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가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3만큼 떨어져 있고요. 요 4는 2만큼 떨어져 있죠.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더 많이 올라가고 얘는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부호가 f의 마이너스 1은 음수 돼야 돼요. 이 값은 음수고요. 음수가 돼야 되고
F4는 요 값은 양수돼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서 얘가 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모순이 발견된 거예요. 모순이 발견되면 이 그래프는 될 수가 없다. 그럼 요번엔 자, 이런 경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칭축 좌표는 2가 되고요. 정역 범위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여긴 4칸, 여기는 3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2, 5, 여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 조금 내려가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하고 F4 값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요거 3만큼 떨어졌죠? 여기서 3만큼 떨어진 거.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4는 2만큼이니까 여기서 좀 더 적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요. 음수 F4는 양수 이렇게. 이거는 부호가 맞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차함수식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식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이 축, 꼭지점이나 축이 주어지면요. 표준형으로 시작합니다. y는 이차함 계수는 아직 모르고요. 음수인 건 알아요. a의 x-2의 제곱. y좌표도 모르니까 q. 이렇게 써놓고요. 정보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9 나온다. 요거 하나 하고요. f-1 더하기 f4는 0. 이거 두 개 이용할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요. 제곱해주면 16a 플러스 q가 되겠네요. 요 값이 마이너스 19.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a 플러스 q 더하기 f에 4 대입하면요 2의 제곱 4a 플러스 q 요 값이 0. 요 더해보면 13a 플러스 2q가 0이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q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q는 이거 2배 해주면은 2q 나오죠. 그 2배 해보면 이쪽에다 쓸까요? 2배해서 32a 플러스 2q 2배 해주면 마이너스 38. 두 식을 빼줍니다. 32, 13이니까 아래쪽에서 위에 거 뺄게요. 빼주면은 32에서 13 빼면은 19가 되겠네요. 이것도 빼면은 마이너스 38.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1을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6이 되죠? 넘어가면 26이고요. 2로 나눠주면 13. q 값은 13. 그래서 pq 다 구했죠? aq? 그럼 이차함수 식이 아까 요 식이요. a가 마이너스 2에 x-2의 제곱, q가 플러스 13에서 fx를 다 구했습니다. 묻는 문제가 f3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은요. 여기 3 대입하면은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3에서 11이 최종 답이 됩니다. 그림은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2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을 나타낸 것이다. 직선 위 한 점 a에 대하여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나는 점을 b. 자, 이 점을 만약에 a라고 하면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요. 평행하게 만나는 점 b. 자, 그리고 문제가 쭉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은 또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축하고 다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사각형이 ABCD입니다.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A점, 이 점은 2와 10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그림에서는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A점이 여기라면
상황이 거의 똑같죠. 근데 이렇게 되고 평행하게 그리면 이때는 둘레의 길이가 좀 큰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요. 당연히 이쪽보다는 이게 둘레의 길이가 크겠죠. 그리고 이차함수가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볼 때 가운데, 이 축 기준 이렇게 가운데 봤을 때 A점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가 당연히 둘레의 길이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절편 보면 하나는 10 이렇게 나왔죠. 여기 10하고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 여기 구해보면 여기가 1이 돼요. 1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표가 1과 10이고 대칭축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2분의 11이 이 가운데 있는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이 t는 2분의 11과 10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때가 최대가 나올 겁니다. 이 위치를 t라고 하면요. 이 가로 길이, 이 길이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자, 2배고 또 2개니까 결국 이 길이의 4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 길이가 t-2분의 11입니다. 이거의 4배. 더하기 자, 세로 길이는 2개가 있죠. 2배에 세로 길이 구하면 되는데요. t를 대입하면은 이차함수 이 식에 t를 대입한 y 값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여기 t 대입하면은 요 좌표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됩니다. 얘에서 얘를 이렇게 빼주면 세로 높이가 나오겠죠. 빼보면 일단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11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면 플러스 12t 마이너스 10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24t죠. 24t에 이렇게 하면 4t입니다. 28t 되고요. 상수항이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40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에 22 마이너스에 66 62가 되겠네요. 이거 이제 완전적으로 바꿔보면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4t가 되겠죠. 자, 반의 제곱이 49입니다. 7749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7의 제곱 되고요. 자, 마이너스 49 요거 마이너스 2와 곱하면은 98이 되고요. 98에서 62 빼면은 36이 되겠네요. t 값이 7일 때 7 가질 수 있죠. 이게 5.5입니다. 2분의 11이 사이에 있으니까 7 되고요. 그때 최대값 36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입니다. ABC에 대하여 변 AB의 점 D, 그 다음에 뭐 G 해서요. 이 직사각형, 그림처럼 직사각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될 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단은 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젠지를 볼게요. 정삼각형이 60도가 돼 있죠. 60도. 이게 60도면은 비율이 예를 들어 1대 루트 3대 2 비율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미지수를 정해 볼게요. 일단 자르면 이 길이는 20의 절반인 10이 되겠죠. 미지수는 보통 작은 길이를 잡는 게 좋아요. 그림에서 좀 작아 보이니까 이 길이를 제가 x로 잡을게요. x로 잡으면 이것도 x가 되고 이쪽 길이는 나머지 길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는 10-x가 됩니다. 아까 이게 60도 직각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 이렇게 돼요. 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 길이에 루트 3을 곱한 거. 이 길이는 루트 3의 10-x가 돼요. 그럼 이 사각형 넓이는 세로 길이고요. 가로 길이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2x에 곱하기 루트 3의 10-x가 됩니다. 자,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벌써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죠. x 10-x 위로 볼록인데 이차함수 모양이고요. 0과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최대값은 가운데 5일 때 최대가 됩니다. 즉 x값이 5일 때가 돼요. 그럼 요 길이가 5면 나머지 요 길이도 5가 되겠네요. 그럼 요 안에 내접하는 거 이거 보면 이제 이런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만 그리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고요.
요 길이가 5가 돼요. 여기는 60도. 그럼 길이가 1대 루트 3 되기 때문에 5면 여기가 5 루트 3이 되고요. 여긴 2배인 10이 됩니다.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접점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이렇게. 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요. R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이게 직각삼각형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해요. 이게 R, 이것도 R이 되겠죠. 이렇게 R. 이것도 R이기 때문에 나머지 길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5-R. 그럼 이쪽도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죠? 이거 잘라보면 두 삼각형 합동입니다. 5-R 되고요. 여기가 R이면 이 나머지 길이가 5 루트 3에서 R을 빼주면 되겠죠? 전체 5 루트 3에서 R을 빼준 거. 또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5 루트 3 마이너스 R. 이거 길이 두 개 더한 게 10과 같으면 돼요. 두 개 더하면은 5 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있고요.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2R. 해준 게 전체 길이 10 이렇게 됩니다. 2R이 넘어가면 11로 넘어가면 5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되고요. R은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삼각형 3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삼각형 3개 넓이의 합이 전체 삼각형과 같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둘레의 길이는 자, 2파이 R이죠. 여기에 2파이 곱하기 R 해주면 됩니다. 2분의 이거 5로 묶어볼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약분되고요. 자, 파이 있고 여기 보면 파이 있죠? 파이 있고 P 루트 3 플러스 Q인데 5 루트 3 마이너스 5. 5 루트 3 마이너스 5니까 P 값이 5고요. Q 값은 마이너스 5. 제곱하면은 25, 이거 25. 더하면 5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이 4점, 0,0, 1,0, 1,2, 0,1을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 OABC가 있다. 요거 A점 좌표가 1입니다. 이것도 1이라고 주어졌고요. 여기는 1,2래요. 실수 K에 대하여 Y는 K가 세선분과 만나는 점을 DEF라고 하자. 그림에 있죠? K를 걷을 때 DEF라고 하자. 삼각형 OED의 넓이를 S1, OED 여기가 S1이고요. 사각형 OAFE의 넓이가 S2, OAFE 여기가 S2. 삼각형 EFB의 넓이가 S3, EFB 여기가 S3. 사각형 DEBC, DEBC 넓이를 S4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S1-S3의 제곱 더하기 S2 빼기 S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식에서 요 이점을 일단 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K식이고요. 요 직선식 있죠. 이렇게. 이게 0,0과 1,1을 지나가 길이가 2가 됩니다. 요 직선식이 Y는 2X가 돼요. 요 두 개 교점을 구해보면은 2X는 K니까 X가 2분의 K. 요 점 좌표가 2분의 K.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들을요, 이거 좌표를 다 아니까 K죠. 이것도 다 K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이 식에서의 넓이 구하기 좀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1과 S4 더한 거는요, 넓이가 좀 쉬워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요 삼각형이잖아요. 밑변 길이 1, 높이도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2하고 S3 더한 것도 넓이가 쉽죠? 요것도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S1과 S2 더한 것도 쉽습니다. 두 개 더하면은 그냥 여기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1 곱하기 K니까 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볼게요. 이렇게. 요 식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씩 소거시켜 가겠습니다. S4가 예를 들어서요. 이 식에서 S4는 2분의 1 마이너스 S1이 되겠죠. S4 있는 식이 여기에요. 요거 대신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S2 빼기 또 S1이죠. S1과 S2 관계가 요거잖아요. 이 식에서
이거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마이너스 S1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여기서 S1을 해볼까요? S1은 K-S2가 돼요. 그래서 이 S1 대신에 K-S2를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S2 이렇게 됩니다. 이 S4 값을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S2 이렇게 돼가지고요. S2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요것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것도 좀 볼게요. 이거 1과 3 관계가 있죠? 여기서 S3가 1-S2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S2가 여기서요. 이 식에서 또 S2가 K-S1 되겠죠? 그러니까 S2 대신에 K-S1을 집어넣으면요. 1-K 플러스 S1 이렇게 됩니다. S3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요. 이게 지금 S1 빼기 S3가 이겁니다. 빼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S1. 그래서 S1도 사라지네요. 그리고 또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값의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이 문제 이거 안 구해도 상관없었네요.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시키면요. K제곱, 여기도 K제곱 나오죠? 2K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K 나오고 마이너스 K 나와요. 마이너스 3K. 여기 제곱해주면 1 나오고요.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5가 되겠네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봅니다.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반의 제곱 4분의 아니라 16분의 되겠네요.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빼기 16분의 9 플러스 4분의 5. 어차피 최소값만 구하는 거죠. 여기서 K가 얼마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니까 K는 4분의 3일 때 최소값은 이것만 밖으로 나가서 이거랑 더해줄게요. 2 곱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4분의 5. 8분의 10이 되겠죠. 계산하면 8분의 1. 이 값이 최소가 됩니다. 실수 t에 대하여 fx는 x 플러스 t라고 할 때 직선 y는 fx가 곡선 y는 절대값의 x제곱 빼기 9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gt의 정의고요.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3분의 1 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이 문제는요. 이 gt를 구해내야 되겠네요. gt는요. 1차 함수하고요. 요 함수하고 곡선 요것이 만나는 점이 개수입니다. 개수. 그럼 일단 요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죠? 요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에 있는 개념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간략하게 보면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x가요.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모양은 x가 양수일 때는 원래 값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양수인 부분은 똑같이 그리고 대칭해서 반대 그리는 거고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y의 절대값 있으면 y가 양수인 부분은 원래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져요. 나머지 x축 대칭해서 반대로 그려지고요. 둘 다 절대값 있는 거는 둘 다 양수인 부분 1사분면만 원래와 똑같이 그려지고 나머지 대칭합니다. x축 대칭도 되고 y축 대칭도 돼요. 원점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관한 거죠. 지금 문제는 전체 이렇게 절대값 있는 거. 이거는 이 결과 자체요. 함수의 결과 자체가 양수인 거는 그대로 나와요. 즉 이렇게 양수인 거는 그대로 나오고요. 요 결과가 음수인 부분, 요 음수인 부분만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요 음수인 부분만 양수로 돼서 절대값이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접어 올리는 모양이 돼요.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제곱 빼기 9 2차 함수의 그래프를요. 전체 절대값 하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절대값 없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9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와서요. 이렇게 2차가요.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2차가. 자, 이 그래프를요. 전체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떻게 된다? 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접어 올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9였는데요. 여기 9까지 가요. 이렇게 9까지 가면서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려져요. 이거는 지워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이게 절대값 x제곱 빼기 9고요. fx는요. x 플러스 t예요. 이 기울기는 1로 정해졌죠? 정해졌고 t는 지금 변수입니다. t에 따라서 t가 바뀌면은 교점이 바뀌겠죠. t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t 값이 작을 때부터, 아래쪽 작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올려가면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gt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요 fx 그래프 t값 변화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요, 요 gt까지 여기다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값이 작아요. t값이 작으면 기울기가 지금 이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t가 작으면 교점이 안 생기겠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요점 지날 때 이렇게 요점 지날 때 있죠. 요점 지날 때 교점이 처음으로 하나가 생기겠죠. 요 x절편을 구해보면요. 자, 요거 y값이 0 되는 겁니다. 그럼 x값이 뿔마 3이 나와요. 여기에 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3이면은 여기 값이요. 절편이 길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 직선의 y절편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일 때 처음으로 1이 생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전까지는 교점이 없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0 되다가 마이너스 3일 때 1 되고요.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커져요. 조금만 올라가도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조금만 커도 그때부터는 교점이 이제 두 개. 여기서 이렇게 빵꾸 뚫리고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 개 되냐? 계속 두 개 되다가요.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요 점을 지날 때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y절편은 3이 되겠죠. 길이니까 3이 되는 순간에 교점이 3개가 돼요. 여기 3이 되는 순간에 교점이 3 이렇게 있으면 3 이렇게 돼요. 3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점이 2개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3보다 조금 더 크면은 교점이 이제 4개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여기가 4라고 하면 3보다 클 때는 4개 이렇게 돼요. 언제까지 4개 되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좀 올리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겨요.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그럼 접하면은 교점이 하나, 둘, 이번엔 3개가 되겠죠. 3개. 접하는 거 아직 모르니까 일단 여기 어딘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계속 4개 가다가 접하는 순간에 3개가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이제 여기 연장선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교점이 2개가 되겠죠. 이거부터 올라가면 다시 2개. 계속해서 2개 되겠죠. 아무리 올라가도 2개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GT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접할 때의 이 t 값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접한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이 하나 생기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그래프는요, 이 위로 볼록,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x제곱 빼기 9의 그래프는 요거고요. 요 부분을 이거하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요 함수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예를 들어 y는 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함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원래 밑에까지 있는 거겠죠. 요거하고 직선하고 접하는 거, 즉 교점이 하나에서 만날 때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요식과 요식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와요. x 플러스 t 넘겨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9가 0. 이 방정식이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하나. 2차 방정식이 해가 하나를 조건은 판별식은 0이죠. 이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1 마이너스 4ac 4의 t 마이너스 9 요 값이 0. 요게 1 마이너스 4t 플러스 36은 0이 되겠죠? t값 구해보면 37 4로 나누니까 4분의 37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값이 아까 요 값이 4분의 37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다 해결했고요. 이제 요 GT요. GT인데 요거 GX라고 했죠? 요 X축으로 축만 바뀐 겁니다. 이제 이거 X라고 보면 돼요. GX 그래프 하고요. Y는 3분의 1 X 플러스 5가 만나는 점의 개수. 요 직선만 그리면 됩니다. 요거 보니까 Y절편이 2고요. 2. 여기서 만나네요. 기울기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교점이 중요하니까요. 요런 특정한 값들 있죠. 이거 대입해서 어디 찍히는지만 점 찍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되겠죠. 마이너스 3일 때 1. 요 점 지나네요.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식이 될 거니까 교점이 자 여기서 하나 생기고요. 또 여기서도 생겼죠. 여기서도 생겼어요. 3 대입해보면 1 더하기 2니까 3 3,3 요 점도 지나가네요.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7 요 값은 뭐 한참 커가지고 당연히 위로 지나갈 거예요. 요거 4 되는 값이 있죠. 4 되려면은 여기 2니까 이거 2 되면 되니까 x값이 6 벌써 6일 때 벌써 4를 지나요. 이렇게 4를 지나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교점이 하나 생기죠.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교점의 개수는 5개가 답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k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인 실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1, b1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문제 읽으면서요. 그림에 정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정보 있으면은 빨리빨리 읽으세요. 이거 x축에 있는 수선의 발을 각각 a1, b1이라고 하고 직선 얘와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요 그림에 다 정보 있습니다. 두 삼각형, 색칠한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분의 3일 때 이렇게 있죠. 아 넓이가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상수 k의 값이 p 플러스 q 루트 7이다. c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 문제가요. 지금 식이 다 주어졌는데 요 k만 안 주어졌죠. k만 안 주어졌고 그럼 k가 바뀌면서 이 넓이가 바뀌겠죠? 넓이가 2분의 3이 될 때 k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교점들을 다 구해서 넓이를 구해야 돼요. 다 k로 표현될 겁니다. 일단 이 교점은요. 이 두 함수 있죠? 이 방정식, 두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 해를 제가 구해서 여기를 x좌표를 알파 요 x좌표를 베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요 점은 직선의 x절편이죠. 이거 y에 0 대입하면은 x값이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k 이거는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를요. 연립방정식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2x 플러스 k가 되고요. 넘겨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여기서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1이 돼요. 이제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지면요. 이 길이비가 다 결정이 됩니다. 기울기가 막 2짜리다 그러면요.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이 직선이 있을 때 기울기 2면은 1대 2. 이게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2면은 1대2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는 루트 5 이렇게 돼요. 요 B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가 요 길이가 얼마큼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이쪽 길이가 나와도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x좌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길이가 만약에 루트 5라고 나와도 나는 뭐다? 길이를 1로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x좌표로.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넓이죠. 자, 넓이도 1대 2대 루트 5 길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길이를 제가 t라고 두면요. t라고 두면 여기는 2t 루트 5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넓이가 t제곱 이렇게 됩니다. t제곱. 즉 넓이는 뭐다? 이 길이를 제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제곱하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이런 잡아내는 능력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내야지 어려운 문제에서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가 다 걸리면은 이런 거 문제 푸는데 어려운 문제 풀 때요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들을 본인이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 요 넓이 구해볼게요. 요 넓이는요, 요 길이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베타에서 얘를 뺀 거죠. 베타 마이너스에 이거니까 플러스 2분의 k 됩니다. 이거 제곱하면 넓이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요쪽 길이는요. 요쪽 길이는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할 거죠. 어차피 제곱하면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요. 이거에서 이거 뺄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요. 이 넓이가 아까 2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면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근각에서의 관계와 지금 넓이 주어진 식. 그러면 미지수가 알파 베타 k 3개죠. 3개고 식도 하나 둘 셋.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시켜보면 아래시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오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고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알파 k 나오고요. 여기도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베타 k 나와요. k로 묶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뒤에 거 제곱하면 4분의 k 제곱, 이것도 4분의 k 제곱, 2분의 k 제곱 되겠죠. 는 2분의 3. 요 제곱의 합은 우리 근각에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용하면 이걸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들어갈게요. 얘는 이거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됩니다. 이거 제곱은 4 마이너스 2알파 베타 2k 이렇게 되고요. 부호 반대로 플러스 2 되겠네요. 이렇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k 더하기 2분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3. 이거 2 곱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곱하면 k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창이 마이너스고 4k인데 2 곱하면 마이너스 8k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숫자가요. 이거 4 더하기 2 하면은 6인데 2배 해주면 12 될 거고요. 이것도 2배 해주면 3 되죠? 이거 넘어가서 빼주면 9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K값 구해보면요.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 들어갈게요. 짝수 공식입니다. 그럼 A분의 1분의 이렇게 안 쓰고요. 마이너스 B 다시 4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16 마이너스 AC니까 9 이렇게 돼요. 4 뿔마 루트 7. 그리고 문제에서요. 조건 보시면은 K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플러스는 너무 크죠. 마이너스 요게 2.뭐죠? 4에서 2.뭐 빼면 1.뭐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만 됩니다. 여기서 답은 4 마이너스 루트 7 요거만 돼요. 그래서 요 개수가 PQ였어요. P 값이 4, Q 값이 마이너스 1. 최종 묻는 게 10P 플러스 Q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4 집어넣으면 40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 39. 그래서 최종 답이 됩니다. 두 이차함수 fx는 x-a제곱 빼기 a제곱 gx는 마이너스에 x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방정식 fx는 gx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나는 베타 빼기 알파는 2다. 실근을 갖고요. 간격이 2가 되겠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 보겠습니다. fx를 전개시켜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a제곱 나오는데 빼기 a제곱이니까 사라지고요. 는 우변형 마이너스의 x제곱 나오고요. 또 마이너스 플러스의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제곱인데 이거 플러스 4a제곱 사라지겠네요. 플러스 b만 남습니다. 이거 좌변으로 다 넘기면요. 2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ax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0.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요. 두 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3a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베타 빼기 알파가 2다. 이것도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런 관계입니다. 현재. 자, 이럴 때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a가 1이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3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요. 두 식을 더해보면은 알파 사라지고요. 2베타는 이렇게 돼요. 2베타 우변은 3 더하기 2니까 5. 그래서 베타 값이 2분의 5 이렇게 구해줍니다. 2분의 5를 대입을 하면요. 여기 대입할까요? 자, 2분의 5 더하기 알파에서 3 돼야 되니까 알파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구해져요. 알파 베타 구한 거를 곱해 보면요. 두 개 곱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b. b 값이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니은은 f 베타 빼기 g 알파가 부등호네요. g의 2a 빼기 fa. 부등식이니까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 f는 꼭지점이 지금 a죠. a. a일 때 꼭지점이 x좌표가 a고요. 마이너스 a제곱. 이 아래쪽 되겠네요. 아래쪽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gx는요. 꼭지점이 2a예요. 2a 그 다음에 이건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일단 2a가 여기라고 보겠습니다. 2a이고 꼭지점이 한 이 정도라고 볼게요. 그리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요. 교점이 여기가 두 개인데 이 좌표가 이제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f, 이 함수가 g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요 f 베타 빼기 g 알파입니다. 자, f 베타는요 f 함수에 베타를 집어넣어요. 이 값이죠. 자, 이 값에 y좌표에서요 g의 알파를 집으면 돼요. g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값. 자, 이 값에 y좌표를 뺀 거예요. 빼면은 그림에서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은 이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높이, 이렇게요. 이 높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g의 2a는요. g 함수의 2a 대입하면 여기 나오겠죠. 여기 이 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fa면 a 집어서 이 값. 자, 이 값의 y 값의 차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차이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등식이 얘가 크거나 같다. 지금 보면은요. 그림에서도 크거나 같을 것 같죠? 잘 보면은 이 함수는 이 g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리고 f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죠. 최소값. 그래서 이게 최대에서 지금 최소를 뺀 거예요. 최대에서 최소를 뺀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차이가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알파 베타는요. 아무리 해도 얘보다 더 크게 나올 수는 없겠죠. 지금 최대에서 최소를 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또 참이 됩니다. 좀 더 보충 설명하면요. 이 교점이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얘보다 더 위쪽에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 교점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더 아래쪽에 생겨. 이거 위쪽에 생길 수가 없어요. 위쪽 그래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간격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귿 G 베타는 F 알파 플러스 5A 제곱 플러스 B이면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거 방정식이죠? 식이니까 이거 대입해 볼게요. G의 베타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 베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써보면은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요 값이요. f 알파 우변입니다.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에 5a 제곱 플러스 b가 있어요. 더하기 5a 제곱 플러스 b. 요식 정리를 해보면요. 요 4a 제곱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a 제곱 돼서 이거 사라져요. 5a 제곱과 마이너스 a 제곱과 4a 제곱 사라지고요. b도 넘어가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이것도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렇게 돼요. 식이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0.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자, 이 식에서 보면요. 이 a나 알파 이런 것들 다 실수죠. 실수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 되려면은 각각이 0, 0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이 a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베타 값은 2a가 돼야 됩니다. 이 결과를요. 이 식에 대입해 보면 여기 대입하면 3알파, 3a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2a, 2a에서 a를 뺍니다. 그럼 a인데 a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2인 거 알 수 있고요. 이제 a가 2면은 알파는 2, 베타는 4 이렇게 되겠죠. 2와 4. 베타, 알파 베타가 2와 4. 곱하면은 8. 8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요. b 값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16.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4는 0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일 때 0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일 때 0. 네, 마이너스 2일 때가요. 자, 제일 값이 큰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f-2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커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위로 볼록처럼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가 꼭지점이 돼야지만이 나머지 값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꼭지점을 가지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겠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 기억 f0은 0이다. 0일 때 0이 되겠죠. 간격 2이니까요. 니은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f1이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가면은 요 범위죠. 최소값 언제? 여기 1일 때 같습니다. f1 맞습니다. 디귿 실수 p에 대하여 x가 p와 p 플러스 2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함수 gp의 최대값이 1이면 f의 마이너스 2는 3분의 4이다. 자, 여기 보면요. p부터 p 플러스 2죠. 이게 간격입니다. 간격. 이 정의역 간격이 2예요. 2에서 fx의 최소값을 fp라고 했습니다. 즉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일지점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간격이 p부터 p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최소값 여기 요 값이 fp가 되는 거예요. gp죠. g의 p 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감소한다면 여기가 p 플러스 2까지 해서 이때 최소값은 요 지점이 되겠죠. 그쵸? 요 값이 g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4부터 p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요 영역입니다. 요 부분에서
최소값은 요 지점이 되겠죠. 자, 요 값이 fp가 됩니다. p일 때 p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만약에 이쪽을 p축이라고 보면은 여기 점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p가 조금 더 커졌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요 모양에서 최소값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프가.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볼게요.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여기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여기 높이가 지금 그림이 좀 그래서인데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영역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최소값은 자, 요 점도 되고 뭐 여기 값도 보이는데 p가 여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p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럼 이때가 최소가 되죠. 그쵸? 그 최소값이 더 줄어들어요. 즉 예를 들어서 p가 조금 더 크다고 치면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여기서 최소값은 이 지점이 되죠. 그런데 이 y 값이고요. 우리 p가 요 값일 때 요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p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여기서 p일 때 이 구간 내에서 p부터 p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gp가 이 점이죠. 이거 y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p일 때 점을 찍으면 이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여기 커지면은 이 그래프가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 선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gp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는 이차함수 따라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값이 1이면 그랬죠. 최대값은 p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값인데 이 값이 1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f도 똑같죠. f의 마이너스 3도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f의 식을 구해보면 fx식은 지금 아까 x절편이 0과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럼 x에 x 플러스 4가 있고요. 2차 항의에서는 물론이니까 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요 2차 함수가요. 마이너스 3,1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1이죠. 사라지고 그냥 마이너스 3a 요 값이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fx가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에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f의 마이너스 2였어요.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요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 그래서 3분의 4. 3분의 4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요. AB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90도, 요 AB 길이가 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직각 이등변, 여기도 6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길이가요,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이쪽 길이, BC 길이는 6 루트 2가 됩니다. 편 AB 한 점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점 P를 지나고 변 BC와 평행한 직선이 변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림에 다 있습니다. 사각형 PQC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점 P는 꼭지점 A와 꼭지점 B는 아니다.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미지수를 하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x로 볼게요. 이렇게. x. 그러면은 요 각이요. 요것도 45도죠. 이렇게. 우리 직각 45도, 45도. 직각 여기도 45도. 그럼 요것도 또 직각 이등변. 길이가 똑같겠죠? 요 높이도 x가 돼요. 그러면요. 일단 요 아래쪽 요 밑변의 길이가 6 루트 2에서 x를 빼면 되겠죠? 6 루트 2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윗변의 길이는 요 길이는요. 요걸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면은 이거 대칭적이죠. 모양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도 x가 돼요. x가 되기 때문에 6 루트 2 마이너스 x에서 요 x를 더 빼주면은 요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6 루트 2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6 루트 2 마이너스 2x. 그럼 다 표현됐네요. 넓이식을 써보겠습니다.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요.
더해보면은 12 루트 2 마이너스 여기 2x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넓이고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인데 여기 벌써 인수분해가 됐죠.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 꼭지점이 중요한데 꼭지점을 이렇게 구할 때 이 표준형이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은 인수분해된 모양새가 좋다고 했죠. 이 형태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알파 베타의 가운데 중점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구해서 대입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다시 전개해서 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바로 그냥 이 두 근의 어디? 가운데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3으로 묶어볼까요? 2분의 3으로 묶으면 4 루트 2 마이너스 x 되겠죠. 그래서 해가 0과 4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0과 4 루트 2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 루트 2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2 루트 2 대입하면 됩니다. 4 루트 2에서 2 루트 2 빼면 2 루트 2 되고요. 이것도 2 루트 2.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자, 이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거 곱하면 루트 2 루트 2니까 4, 3, 12. 그래서 답은 12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6, BC 8, CA가 10인 직각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B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두 원, O1, O2가 서로 외접하고 있다. 그림에 이렇게 외접하고 있고요. 변 AC와 원 O1과의 교점을 P, 변 BC와 원 O2와의 교점을 Q라고 할 때 PQ 제곱의 최소값은 A분의 B이다. AB를 구하라. 이 PQ 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요, 삼각형이요, 6, 8, 10이죠. 2로 나누면 3대 4대 5. 정수비가 3대 4대 5입니다. 그리고 외접한다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의 합이 6과 같아야 되겠죠. 그림에서도 쉽게 보이죠. 그럼 요거를,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요 길이가 반지름 뭐 두 개가 하나가 바뀌면 같이 바뀌겠죠. 바뀌면서 요 길이도 같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기 전에 먼저 뭐 어떻게 풀지를 볼게요. 요 길이는 보통 도형에서는요. 길이 구하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많이 이용이 돼요. 요 삼각형의 요 점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 요 삼각형과 이렇게 요 CB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은 이게 또 닮음이 되겠죠. 이것도 3대 4대 5가 됩니다. 5가 될 거고요. 또 요 선과도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PQ의 길이를 구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많은 변화가 있죠. 여기서 미지수를 잡아 보겠습니다. PA 요 길이를 x로 잡을게요. x. 자, x로 잡으면요. 이쪽 길이는요. 이게 지금 3대 4대 5예요. 이런 경우는 좀 미지수 잡을 때 분수를 조금 덜 나오게 하려면요. 여기를 3x, 이쪽 길이를 4x, 여기를 5x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그럼 분수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3x, 4x, 5x 잡았습니다. 요 길이 b부터 여기까지 길이는요. 6에서 3x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이쪽 길이랑 같아져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 이쪽 다시 한번 이렇게 요거만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6에서 3x 뺀 6-3x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요 반지름이 5x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5x예요. 나머지 요 길이는 6에서 5x를 빼주면 됩니다. 6-5x가 반지름인데 요 길이도 6-5x가 되겠죠? 똑같이? 이것도 6-5x. 그럼 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삼각형 요 길이는요. 4x에서 6-5x를 빼주면 돼요. 4x에서 6-5x를 빼줍니다. 4x에서요. 6-5x를 빼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x가 돼서요. 9x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에요. 9x 마이너스 6의 제곱인데 이거 3으로 묶어지죠. 3으로 묶으면은요. 3으로 먼저 묶어볼까요? 3으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것도 3으로 묶으면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구하는 방법이요. 3은 다 있잖아요. 나머지만 먼저 해가서 최소값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3을 곱해도 이쪽 길이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해볼게요. 이거 제곱해주면요. 앞에 거 제곱 9. 예. 자, 이거 제곱이 9x제곱.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12x 플러스 4가 되고요.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하면 또 9 나오죠? 9 묶었다고 치면은 더하기 뒤에 거 제곱. x제곱 먼저 써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9x제곱 x제곱이니까 10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x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되네요. 이 안에 것도 2로도 묶어지겠네요. 2구 18로 이렇게 묶어내고요. 안에가 5x제곱 빼기 8x 플러스 4가 됩니다. 최소값 구할 때, 자, 이거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있죠. 요거 두 개만 두고, x도 하나, 0 하나 근이 있는 거고, 나머지가 지금 5x 마이너스 8. 요거에 해 하나 찾아서 2로 나누라고 했죠. 해가 5분의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누면 5분의 8의 절반인 5분의 4. 요게 축의 위치예요. 요거 대입할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5분의 4를 대입을 해보면 18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가 하나 더 있는 거지. 제곱이니까 5 하나 약분될 거고요. 5분의 16 빼기 그다음에 여기 5분의 4 곱하면은 5분의 32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4가 5분의 20이죠. 20과 16 더하면 36에서 32 빼면 4. 18 곱하기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32, 72 이렇게 되고요. 문제가요. 이 분자분모 곱하라고 했어요. 최종 답은 곱하면은 360 이렇게 되겠네요. 360이 최종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썼죠. 그쵸? 썼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구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요. 이 길이를 구할 때는요. 보통 이제 이 도형 문제에서 닮음 같은 게 많이 이용돼요. 닮음, 합동, 닮음이 보통 많이 이용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좌표축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뭐 X축, Y축 이건 좀 모양이 좀 있지만은 이거를 회전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X축, Y축 해 가지고 요 삼각형을 여기가 5가 아니겠죠. 3대 4대 5니까 4, 3, 5 해가끔 좌표축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원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 도형 자체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잘 안 되면은 좌표축에 올려놓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형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때, 그러니까 닮음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직각삼각형, 이 변의 길이 구할 때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서 도형을 이렇게 잘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게끔 도형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일단 그런 상태에서 미지수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지수를 지금 3x, 4x, 5x 이렇게 썼기 때문에 분수가 덜 나온 겁니다. 별로 안 나오게 문제를 푼 거고요. 만약에 미지수를 여기를 전체를 x로 잡았다고 하면은 분수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수를 잡은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반지름을 잡으면은 이쪽 갈 때 또 여기서 또 복잡한 분수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미지수 잡는 요령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다가 이 마지막에 여기서도 최대값, 최소값 빨리 할 때 축의 위치 빨리 알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킬이 많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이 좀 상당히 좀 쉽게 나온 겁니다. 이런 스킬들을요, 학생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이 어려운 문제 풀 때 조금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